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저는 한국을 알았고 그 남자를 만나 저는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이름을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라오스 시골에서 빚을 갚기 위해 국제 결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한국 남자의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낡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정태성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짐을 들어주며 조용히 말했지요. 춥죠? 따뜻한 국부터 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집을 줄 그땐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고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우리 부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아농 사이야엉입니다. 24살이던 그해 저는 라오스 비엔티안 외곽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다 다쳤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500만 킵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었지만 저희에겐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 캄사이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가면 다 해결돼. 결혼만 하면 돼. 그는 국제 결혼 알선 브로커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캄사이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해. 신랑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는 신랑 사진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성. 41살. 부산.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항 가는 날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농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울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팔려가는 거구나. 물건처럼 팔려가는 거구나. 부산 김해공항에 내렸을 때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입국장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거친 손, 수줍은 눈빛. 정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오더니 말없이 제 짐을 들었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춥죠? 차 안 따뜻해요. 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차는 오래된 경차였습니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정태성은 운전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도착했습니다.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 화장실, 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작아서 미안해요.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태성은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당신은 침대 쓰세요. 저는 여기 괜찮아요.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왜 이 남자는 저를 물건처럼 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예의를 지키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성은 따뜻한 국을 끓여놨습니다. 아침 드세요. 미역국이에요. 저는 젓가락을 잡으려다 떨어뜨렸습니다. 한국 젓가락은 쇠로 만들어져 무거웠습니다. 정태성은 말없이 숟가락을 꺼내줬습니다. 편한 거 쓰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라오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캄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망치면 내 가족 끝장난다. 캄사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국 남자한테 잘 보여. 돈 더 보내야 돼. 알았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정태성이 깰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빠, 저 아직 적응도 못했어요.
적응은 무슨. 넌 거기서 돈 벌러 간 거야. 가족빚 생각 안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정태성이 출근하면 청소를 했고 돌아오면 밥을 차렸습니다. 말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정태성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정태성이 제 앞에 여권과 서류를 놓았습니다. 이거 당신 거예요. 제가 보관하지 않을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당신이 필요하면 언제든 쓰세요. 도망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제가 막지 않아요. 정태성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산 게 아니에요. 결혼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거래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집 규칙은 하나예요. 소리 지르지 않기. 화나도 때리지 않기.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저는 정태성을 다시 봤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며칠 후 저는 정태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빨래도 안 했습니다. 방 청소도 안 했습니다. 정태성이 화를 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성은 아무 말 없이 스스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게 말했습니다. 피곤하셨나 봐요. 오늘은 쉬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 남자를 오해했구나.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랑 결혼했어요? 정태성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럼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 그랬어요? 한국 여자들은 저 같은 사람 안 좋아해요. 나이 많고 돈 없고 학력 낮고. 저는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태성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선택이 없었잖아요. 저도 알아요. 당신이 돈 때문에 왔다는 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들켰구나. 괜찮아요. 저도 외로움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서로 필요해서 만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정태성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누구예요? 정태성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에게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정태성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외국에서 왔어요. 정확히는 필리핀이요. 1980년대에 한국에 오셨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살았는데 할머니는 어머니를 싫어했어요. 외국인이라고요. 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선 이름으로 안 불렀어요. 그냥 전현 그렇게만 불렀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병원도 못 가봤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정태성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겠다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정태성이 저를 아농이라고 부르는지. 왜 존중하는지. 그래서 당신을 아농이라고 불러요. 당신은 물건이 아니니까요.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며칠 후 저는 구내식당 보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정태성이 다니는 조선소 협력업체였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사무실 직원 윤경미였습니다.
38살 날카로운 눈빛의 여자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네요. 어디서 왔어요? 라오스요. 아, 정태성 씨 부인? 소문 들었어요. 윤경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외국 신부구나. 요즘 많더라. 그 말투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칠 후 윤경미는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요. 외국 여자들 결국 돈 때문에 오는 거잖아. 사랑? 그런 거 없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맞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돈 때문에 왔으니까요. 퇴근길에 정태성을 만났습니다. 윤경미가 다가왔습니다. 형, 요즘 어때요? 결혼 생활. 괜찮아요. 진짜요? 외국 사람이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형, 조심해요. 속지 말고. 윤경미가 제 쪽을 힐끔 봤습니다. 그 눈빛에 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예요? 회사 직원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정태성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월급이요. 당신 번 돈이에요. 제가 가져도 돼요? 당연하죠. 당신 돈이에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90만 원이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정태성이 통장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가족에게 보낼 돈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보낼게요. 왜요? 당신 돈인데. 가족이 아프면 도와야죠. 당신 가족은 이제 제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라오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어. 수술비 2,500만 원 필요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뇌출혈이야.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어. 감사이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2,500만 원 한국 돈으로. 일주일 안에 보내.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저 이제 막 일 시작했어요. 그럼 남편한테 빌려. 한국 사람들 돈 많잖아. 아니에요. 정태성 씨도 가난해요. 닥쳐. 내가 거기 왜 갔어? 돈 벌러 간 거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정태성이 깼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당신한테 2,500만 원을 달라고요. 우리 같이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아농, 말해봐요. 뭐가 문제예요? 정태성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 수술비가 필요한 것, 모든 것을요. 정태성은 한참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화를 낼까봐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당신이. 내일 은행 갑시다.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뭐요? 돈 빌리러요. 2,500만 원이면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당신 인생이에요. 아버지 생명도 인생이에요. 더 중요한 인생이죠. 정태성이 제 눈을 봤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책임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음이 움직여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태성을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시네요. 2,500만 원은 어렵고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1,500만 원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제가 벌게요. 어떻게요? 야간 경비 더하고 주말에 대리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당신 몸 망가져요. 괜찮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정태성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일을 늘렸고 새벽에 청소 일도 더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4시간만 자며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500만 원을 더 모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80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몸이 망가졌습니다. 정태성은 야간 경비를 서다 졸았고 저는 설거지하다 손을 베었습니다. 윤경민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봐요, 결국 돈 뜯어내는 거잖아요. 외국 여자들 다 그래요.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라오스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이였습니다. 추가로 500만 원 더 보내. 왜요? 수술비 아니었어요? 생활비야. 어머니 병원비도 필요하고. 거짓말이죠? 오빠가 쓰려는 거죠? 닥쳐. 빨리 보내. 저는 폭발했습니다. 안 보내요. 이제 그만해요. 뭐? 내가 지금. 오빠는 가족이 아니에요. 우릴 파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태성이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좀 어지러워요. 정태성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계속 이러시면 큰일 나요. 침대에 누운 정태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걱정시켜서. 바보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당신 가족도 소중하니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착한 걸까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몸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퇴원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사이와 싸우기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로.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기도 전에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라오스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였습니다. 안홍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수술 끝났어. 그런데 뭐요? 내가 쓰러졌어. 뇌출혈이래.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엄마, 수술비가 또 필요해. 2천만 원.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태성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도 쓰러졌어요. 정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술비요? 2천만 원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후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라오스로. 뭐요? 당신 혼자 보내면 제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같이 가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항공권은 제가 마련할게요. 일단 어머니부터 봐야죠. 저는 울었습니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착한 걸까요? 며칠 후 우리는 라오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정태성은 무급휴가를 냈습니다. 월급이 끊기는 거였습니다. 항공권은 두 사람분 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정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한 공기와 소음이 반겼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안홍아, 왔구나. 이 사람이 남편이니? 네, 엄마. 정태성이 인사했습니다. 서툰 라오스어로요. 안녕하세요. 저 정태성이에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딸 데려가줘서. 정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감사이였습니다. 오, 한국 남편 왔네. 감사이가 정태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별로 잘생기진 않았네. 돈은 있어? 저는 감사이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뭐가? 나 가족 걱정하는 건데? 거짓말 마요.
오빠는 우릴 이용하는 거잖아요. 감사이가 웃었습니다. 이용? 너희가 날 이용하는 거지. 한국 가서 돈 벌잖아. 정태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뭐? 한국말 못 알아듣는데? 안홍을 괴롭히지 마세요. 더 이상. 정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감사이가 비웃었습니다. 웃기네. 한국 남자가 뭘 안다고. 너희는 다 계산이야. 돈 주고 여자 사는 거지. 정태성이 감사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을 값으로 매기면 당신부터 값이 됩니다. 감사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안홍은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예요. 감사이가 코웃음 쳤습니다. 좋아, 멋진 말이네. 근데 너희 돈 어디서 났어? 그 항공권, 그 수술비 다 어디서 났냐고. 정태성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이가 정태성에게 속삭였습니다. 출처가 깨끗한지 두고 봐. 한국에서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낼 거야. 그리고 감사이는 떠났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태성의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문제가 남았습니다.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정태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회사에 급히 가봐야 해요. 무슨 일인데요?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 해요. 저는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밤늦게 정태성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정태성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조사 들어갔어요. 안전사고 관련해서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요? 아니요. 제가 신고했어요. 내부 고발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정태성이 마련했던 큰돈의 출처가, 그리고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우리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태성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말 안 해서. 무슨 일이에요? 정확히 말해줘요. 정태성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작년에 조선소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용접 중에 폭발이 있었고 동료 한 명이 다쳤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회사는 은폐하려고 했어요. 안전수칙 위반이 밝혀지면 큰일 나니까요. 저한테 입 다물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신고했어요. 노동청에, 언론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았어요. 1,500만 원. 그 돈으로 아버님 수술비를 보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이랑 어머님 병원비는 적금을 깨서 마련했어요. 동료들한테도 빌렸고요. 왜 말 안 했어요? 당신 더 걱정할까 봐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양심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 같아서요. 저는 정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예요. 양심을 판 게 아니라 지킨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저를 미워해요. 배신자라고 해요. 정태성이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정태성을 피했습니다. 윤경미가 다가왔습니다. 정태성 씨, 역시 뭔가 있었네요. 무슨 말이에요? 내부 고발자. 회사 배신한 사람. 다들 알아요. 윤경미가 비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외국인 부인 가족 먹여 살렸다며요? 역겹네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닥쳐요. 뭐? 감히 나한테? 정태성 씨는 잘못 안 했어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 웃기네. 돈 받으려고 한 거지. 윤경미가 제 앞에 섰습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망가져. 외국인들 돈만 밝히잖아. 제가 윤경미를 밀쳤습니다. 윤경미가 비틀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미쳤어? 때려? 당신이 먼저 모욕했잖아요. 뭐? 이 외국년이. 정태성이 뛰어왔습니다.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윤경미가 코웃음 쳤습니다. 형, 후회할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칠 거예요. 정태성이 윤경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인생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바로 선 거예요. 뭐? 당신이 깎아내린 건 외국인이 아니에요. 사람의 존엄이었어요. 윤경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안홍. 정태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저는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 가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후회 안 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정태성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로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요.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정태성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다른 일 찾아야죠. 경비일, 청소일 뭐든지요. 우리는 다시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태성은 아파트 경비일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이전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도 일을 더 늘렸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시간만 자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방송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요. 정태성 씨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내부 고발과 국제 결혼, 그리고 가족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태성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해서 더 의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태성에게 말했습니다. 해봐요. 왜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캄사이한테도 보여줘야죠.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작진은 우리의 일상을 찍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원룸, 새벽 출근, 저녁 귀가 함께 먹는 밥. 인터뷰도 했습니다. 안홍 씨, 한국 생활 어때요? 힘들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왜요? 사랑받으니까요.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접받으니까요. 정태성 씨, 후회 안 하세요? 절대요. 안홍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시청률이 15%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이에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하지만 악플도 많았습니다. 쇼다. 돈 벌려고 한다. 결국 관심 받으려고 한 거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진실을 알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원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일주일 만에 후원금이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돈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정태성도 당황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이건 우리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의미 있게 써야 해요. 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라오스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마을에 진료소 만들면 어떨까요? 작은 거라도요. 정태성이 제 눈을 봤습니다. 좋아요. 그거 정말 좋아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외곽 마을에 작은 진료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없지만 간호사 한 명과 기본 의약품을 갖춘 곳이요. 후원자들에게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멋져요. 응원합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추가 후원금이 더 들어왔습니다. 총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라오스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희망을 안고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땅을 기증받았습니다. 건축업자를 고용했습니다. 6개월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과 라오스를 오갔습니다. 정태성은 한국에서 일하며 돈을 보냈습니다. 윤경민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쇼 계속하네. 하지만 이제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감사히도 나타났습니다. 공사 현장에서요. 이게 뭐야? 진료소예요. 마을 사람들 위한 거요. 내 허락 받았어? 왜 오빠 허락이 필요해요? 이건 우리 마을이에요. 감사히가 화를 냈습니다. 너 잘났어. 한국 가더니 완전히 변했네. 네, 변했어요. 이제 오빠 말 안 들어요. 감사히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얼마나 가나. 진료소가 완성됐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개소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고맙다, 안홍아. 엄마, 이건 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정태성도 왔습니다. 한국에서 휴가를 내고요. 진료소 이름을 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태성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종이는 낡았습니다. 오래된 메모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글이에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태성이 읽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다시 태어난다. 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못 불렀어요. 어릴 때 몰랐고 알았을 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정태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름만큼은 매일 불렀어요. 안홍, 안홍하고요. 당신이 다시 태어나길 바라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정태성이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 진료소 이름을 이음으로 짓고 싶어요. 이음이요? 네. 두 나라를 잇고 두 가족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음 진료소. 간판을 달았습니다. 한글과 라오스어로 이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안홍, 너는 마을의 자랑이야. 한국 가서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대 고향을 잊을 수 없어요. 여기가 제 뿌리니까요. 그날 밤 정태성과 마을 언덕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행복해요? 정태성이 물었습니다. 너무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감사히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홍, 너 이겼어. 뭐가요? 나한테 이긴 거야. 너는 돈보다 중요한 걸 찾았어. 감사히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요, 오빠. 이제 새로 시작해요. 감사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윤경민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했습니다. 어느 날 정태성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정직한 곳이었습니다. 저도 다문화 가정 상담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실도 열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언니,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 베트남 여성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적금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봤습니다. 두 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태성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응?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정태성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요. 아기 생긴 것 같아요. 정태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응. 정태성이 울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입니다. 초음파를 봤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우리 아기였습니다. 정태성이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진짜 우리 아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살아요. 아니에요. 아빠가 되려면 더 해야죠. 정태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농, 우리의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아직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그래도 생각해봐요. 저는 벌써 생각했어요. 뭔데요? 남자면 민준, 여자면 서연.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임신 기간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정태성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끓여줬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성은 매일 밤 배에 손을 얹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 라오스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 생기는 거야? 네, 엄마. 축하한다, 아농아. 너 정말 행복하구나. 네, 엄마. 저 행복해요. 임신 6개월쯤 성별을 알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이래요. 저는 정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딸? 우리 딸? 정태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딸이면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름을 서연으로 정했습니다. 서로 이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정태성은 매일 긴장했습니다. 진통 오면 바로 연락해요. 알았어요. 어느 날 밤 진통이 왔습니다. 태성 씨 아파요. 지금 가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곧 나올 것 같아요. 분만실로 가세요. 분만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정태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당신 할 수 있어요.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파요.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힘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어요. 딸입니다. 의사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 빨간 얼굴, 큰 울음. 우리 딸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안녕, 서연아. 저는 울었습니다. 정태성도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진짜 우리 딸. 서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옮겼습니다. 정태성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사랑해. 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오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손녀 봐요. 어머, 우리 손녀구나.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예쁘다. 너무 예뻐.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아농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여전히 좁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잘 자고 잘 먹었습니다. 밤중 수유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태성은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켰습니다. 당신 쉬어요.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어느 날 밤 서연을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팔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저는 팔려온 게 아니라 선택받은 거였습니다. 정태성에게, 한국에게, 새로운 삶에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엄마였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서연이 돌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외국인 여성들을 돕기로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센터에 갔습니다. 서연은 정태성이 봤습니다. 정태성은 지금 주간 경비로 일했고 퇴근 후 서연을 돌봤습니다. 아빠가 최고지? 정태성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센터에서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모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모두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언니, 남편이 저를 무시해요. 한 베트남 여성이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한국말 못한다고 바보 취급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 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배려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참아야죠. 여기 시집 왔으니까요. 아니에요. 참는 게 답이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당신도 사람이라고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 정태성과의 만남, 캄사이와의 갈등, 그리고 극복의 과정. 여성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언니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남편 만났잖아요. 운도 있지만 선택도 있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제 존엄을 지켰어요. 팔려온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죠. 여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센터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안홍 씨, 한국어 교실 열어보는 게 어때요? 제가요? 네. 당신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한국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외국인 여성 10명이 모였습니다. 기초부터 가르쳤습니다. 한글, 발음, 기본 회화. 저는 안홍입니다. 라오스에서 왔습니다. 제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여성들도 따라했습니다. 저는 투이입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저는 리사입니다.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수업은 즐거웠습니다. 여성들은 열심이었습니다. 실수에도 웃었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투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 남편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어요. 한국말로요. 뭐라고요? 존중해달라고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남편 반응은요? 놀랐어요. 그리고 미안하대요. 몰랐대요. 투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라오스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이음 진료소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안홍아, 진료소 덕분에 마을이 살았어. 고마워. 엄마, 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시작했잖아. 우리 딸 자랑스러워.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태성도 변했습니다. 더 밝아졌고 더 자신감 있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성 씨, 팀장 승진 축하드려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월급도 올랐습니다. 250만 원이 됐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라 2층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밝은 방에서 놀았습니다. 엄마 좋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어느 날 윤경미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 윤경미가 불편해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응. 저는 잘 지내요. 덕분에요. 덕분에? 네. 당신이 저를 무시했을 때 저는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요. 윤경미가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용서해요. 이제 상관없어요. 저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윤경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정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윤경미 만났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용서한다고 했어요. 대단해요. 저는 아직도 화나는데.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행복하면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정태성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연이 3살이 됐습니다. 말도 잘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나 한국 사람이에요? 라오스 사람이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둘 다예요. 어떻게 둘 다예요? 엄마는 라오스에서 왔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서연이는 둘 다예요. 와, 멋있다. 서연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라오스어도 가르쳤습니다. 간단한 인사, 숫자, 노래. 서연은 금방 배웠습니다. 사바이디. 서연이 라오스어로 인사했습니다. 정태성이 박수쳤습니다. 우리 딸 천재네.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였습니다. 안홍 씨, 다문화 교육 강사로 활동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다문화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해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학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왔어요? 라오스요. 라오스가 어디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예요.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죠. 저는 라오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메콩강, 루앙프라방, 전통 의상.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한국에 왔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박수 쳤습니다. 수업 후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도 베트남에서 왔어요. 그래? 엄마 자랑스럽지? 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서연이 5살이 됐을 때 저는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제대로 돕고 싶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벌써. 정태성이 걱정했습니다. 30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도 하고 서연이도 돌봐야 하는데.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도와주면요. 정태성이 웃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야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주 3회 저녁 수업이었습니다. 서연은 정태성이 봤습니다. 수업은 어려웠지만 재밌었습니다. 사회학, 심리학, 상담 이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은 대부분 젊었습니다. 20살 정도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친해졌습니다. 언니 대단해요. 애 키우면서 공부하다니. 너희도 대단해. 일하면서 공부하잖아. 우리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과제도 같이 하고 시험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1학년이 끝날 무렵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안홍 씨 성적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특히 상담 실습 보고서가 인상적이었어요. 실제 경험이 녹아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거예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편 라오스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음 진료소가 확장됐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의사 1명이 상주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안홍아, 진료소가 이제 진짜 병원 같아. 잘 됐네요, 엄마. 내 덕분이야. 내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감사히도 변했다고 했습니다. 브로커 일을 그만두고 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요. 정말요? 오빠가요? 응. 요즘 달라졌어. 사람들 진심으로 돕더라. 저는 놀랐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대학 2학년 때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실태 조사. 저는 팀장을 맡았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100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40%는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교수님께 발표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도를 바꿔야죠. 그리고 인식을 바꿔야 해요. 어떻게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야 해요. 경험자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하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졸업 후 다문화 인권 활동가가 되기로. 3학년이 됐을 때 서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와 정태성이 함께 갔습니다. 서연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요. 응, 우리 서연이 이제 학생이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라오스 분이시죠? 서연이가 자랑 많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멋져요. 서연이 한국어도 잘하고 라오스어도 할 줄 안대요. 집에서 가르쳤어요. 대단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이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대학 4학년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주제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정체성 형성 과정. 제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팔려온 물건에서 주체적 인간으로의 여정. 교수님이 극찬했습니다. 이건 출판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해요. 정말요? 네. 당신 논문은 학문을 넘어 삶의 기록이에요. 졸업식 날 정태성과 서연이 왔습니다. 제가 학사모를 쓰고 나타나자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최고. 정태성이 울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졸업 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상담사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홍 씨,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 맡아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정책을 만드는데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주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동반자입니다. 정책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책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서비스 확대, 법률 지원 강화, 인식 개선 캠페인. 저는 그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정태성이 말했습니다. 당신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뭐가요? 팔려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정책을 바꾸는 사람이 됐잖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힘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서연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출판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6개월간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밤마다 썼습니다. 서연이 자고 나서요. 라오스에서의 가난, 국제 결혼 결정, 한국 도착, 정태성과의 만남, 캄사이와의 갈등, 가족의 병, 내부 고발, 진료소 설립, 대학 진학 정책 활동.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책 제목은 이음 두세 개를 잇따로 정했습니다. 출판됐습니다. 서점에 제 책이 놓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작가님, 책 읽고 울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국제 결혼했거든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책 읽고 힘을 얻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홍 씨,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제 이름을 존중받았을 때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았을 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가족이 아플 때요. 하지만 남편이 함께 해줬어요. 한국에 감사한가요? 물론이에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을 줬어요. 하지만 한국도 우리에게 감사해야 해요. 우리도 한국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책인새로 라오스의 두 번째 진료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울었습니다. 안홍아, 고맙다. 너는 마을의 영웅이야. 엄마,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고향을 사랑하는 딸이에요. 정태성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좀 살만하네요. 정태성이 웃었습니다. 응. 덕분에요. 뭐가 덕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노력한 거죠. 서연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 작가예요. 학교에서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멋있다. 응, 우리 엄마 최고야.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에서였습니다. 안홍 씨, 우리 대학 겸임 교수로 오시겠어요? 교수요? 저요? 네. 다문화 사회복지 과목을 맡아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학문이 합쳐지면 최고의 수업이 될 거예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박수 쳤습니다. 교수님, 책 읽었어요. 감동이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수업은 즐거웠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섞어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학기 말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졸업하고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교수님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크고 예뻐졌습니다. 엄마, 나 커서 뭐 할까?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엄마처럼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네. 응. 엄마가 롤모델이야. 저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태성은 50살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당신 늙었어요. 제가 놀렸습니다. 당신도 늙었어요. 우리 같이 늙어가네요. 좋아요. 함께니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라오스에서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이음 진료소가 국가보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요. 정부 장관이 직접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대단한데요? 응.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라오스 정부 행사예요. 정태성과 서연이와 함께 라오스로 갔습니다. 1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안홍이다. 우리 마을 영웅이야. 어머니가 달려와 안았습니다. 잘 왔다, 안홍아. 우리 손녀도 보고 싶었어. 서연이 라오스어로 인사했습니다. 사바이디 할머니.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사날 장관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배운 것을 고향에 돌려주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음진료소는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입니다. 사랑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장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은 양국의 자랑입니다. 그날 밤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감사히도 왔습니다. 안홍, 미안했어. 그때 너무 심했어. 괜찮아, 오빠. 다 지나간 일이에요. 너 덕분에 내가 변했어. 고마워.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응?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라오스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둘 다야. 그리고 그 이상이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국경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 정체성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태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요? 너무요. 당신은요? 저도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저는 35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1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정태성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저도요. 오늘 회의 있죠? 응. 새로운 다문화 프로그램 발표예요. 잘할 거예요. 항상 그랬으니까요. 정태성이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사춘기 한가운데 있는 딸이었습니다. 깨웠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조금만요. 학교 늦어. 서연이 일어나 씻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 잘해요. 고마워, 딸. 엄마 최고니까 당연히 잘할 거예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운 게 제 인생 최고의 일이구나.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2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서연이 같은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대학생 멘토를 배치해서 1대1 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요. 예산은요? 연간 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국장님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안홍 씨, 당신의 열정과 경험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언니 대박이에요. 고마워요. 다 같이 한 거예요. 오후에 상담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캄보디아 여성이었습니다. 22살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언니, 저 무서워요. 왜요? 남편이. 무서워요. 때려요? 아니요. 근데 무시해요. 제 말 안 들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태성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프로그램 승인됐어요. 대단해요. 축하해요. 정태성이 저를 안았습니다. 서연도 박수 쳤습니다. 엄마 짱.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빠, 주말에 어디 가요? 어디 가고 싶은데? 바다. 좋아, 바다 가자. 우리는 웃었습니다. 밤에 서연을 재웠습니다. 이제 중학생이지만 여전히 잘 자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태성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태성 씨. 응? 행복해요? 당연하죠.
당신은요? 너무 행복해요. 가끔 꿈인 것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태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지난 11년을 떠올렸습니다. 팔려온 줄 알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가난, 빚, 차별, 투쟁, 사랑, 희망. 모든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안옥 만나서 진짜 사람이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바꿨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창밖에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성공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아니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정태성에게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겁니다. 서연을 키우고 센터에서 일하고 강의하고 정책을 만들고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 겁니다. 라오스도 잊지 않을 겁니다. 이음 진료소를 계속 지원할 겁니다. 제 뿌리니까요.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팔려온 것 같다고 느끼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낯선 나라의 조용한 남자에게서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겁니다. 옆에 정태성이 있고 방 건너편에 서연이 있습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농 사이야웡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정태성,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그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존엄하게 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